추미애 장군의 법사위 사퇴 이유가 떴습니다. 놀라운 경선 결과가 스포된 상황인데 저도 깜놀했습니다. 오늘자 폴리뉴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예비 경선을 통과한 후보 3인의 득표율은 추미애 55% 안팎, 한준호 25% 안팎, 김동연 20%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일반 여론조사와 당심의 차이가 있는 것은 중도층이라고 응답하는 이찍들이 김동연 지사의 몰표를 주기 때문이라 볼 수 있는데 이 정도면 이거 경선 거의 끝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해당 부분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추미애 장군이 지난 사퇴 당시 해당 보도에서 여권 관계자는 비공개로 전달받은 자신의 경선 결과가 법사위원장직을 내려놓아도 될 만큼 좋았던 것 아니겠느냐. 예비 경선에서 사실 압도적 승리를 해 가산점은 별 의미가 없었던 것 같다 라고 말한 부분을 보면 결선 투표도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는 추 장군에게는 가산점 10%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배은망덕 김동연 결국 자신이 지난 4년간 한 짓에 대해서 이렇게 돌려받는 것을 보며 짜릿함을 느끼는 것과 동시에 한준호 의원에게 조언을 하자면 저는 나가지 말고 착한 2등 전략이라도 하길 바랍니다. 물론 지금은 광인 모드라 정신을 차릴까 싶습니다. 관련해 추 장군이 검찰개혁 과정에서 폭로한 충격적 진실 끝까지 방해하는 세력이 정부와 민주당 내에도 있었는데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위기가 정말 많았죠. 네, 사실 저로서는 한 6년간 어느 한순간도 손을 놓지 않았던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제 머릿속에 늘 차지하고 있었고 심지어 꿈속에서도 나타나고요. 지옥 같은 시간들이었죠. 그래서 여러 고비, 말 못할 고비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검찰을 등에 업고 내란까지 저질렀던 사람은 지금 감옥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신세이고 국민들은 검찰개혁 꼭 필요하다. 온갖 개혁 중에 여태까지 친일 세력 청산 여러 가지 겹쳐서 기득권을 수문장처럼 보호했던 것이 바로 검찰이요. 그 개혁 없이는 민생 기회도 공정하게 굴러가지 않는다. 언론도 거기에 접수되더라 하는 걸 뼈저리게 느꼈고요. 온 국민을 검찰개혁 절대 필요성을 교육시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번쩍 뜨이게 해준 거죠. 그 힘으로 개혁이 된 것이고요. 또 그 중심에는 대통령님과 또 민주당 대표인 정청래 당대표가 큰 기둥 역할을 해줘서 정말 감사한 거죠. 중간중간에 행정부의 이견이 노출된 것처럼 보일 때가 좀 있었습니다. 우선 그 개혁의 대상이기도 한 검찰이 어떤 안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건 한번 객관화시켜가지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검찰개혁 TF를 총리 산하에 두고 아마 더 많은 숫자가 민간 자문위원보다 검찰 쪽의 이해가 더 많은 자문위원들이 들어갔고 또 사실 검사들도 들어갔던 것이고요. 또 전직 검사들 경력자도 들어갔던 것이고 그래서 검찰의 얘기를 더 많이 들었지만 그럼 그걸 한번 객관화시켜보자.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그걸 객관화시키고 점검하는 일은 조금 소홀했어요. 왜냐하면 자꾸 이제 대통령 뜻이 어디 있느냐 집권당인데 시끄럽게 하기보다 일사불란하게 대통령 뜻을 받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 고정된 프레임 속에 벗어나질 못했던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객관화시키는 데는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 그건 고백해야 됩니다. 솔직하게. 그게 어느 시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그게 정부안 1차 꺼내졌을 때도 그랬고요. 그때도 사실은 외부 비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내부에서는 자꾸 시끄럽다는 갈등 관리 측면에서만 바라본 거죠. 그래서 이제 긴급 토론회를 법사위원 중심으로 특히 김용민 의원 또 우당의 박은정 의원이 많은 수고를 해줬습니다. 실력도 쟁쟁했고요. 논점이 분명했고 설득력도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꾸준히 일관되게 내줬고요. 또 제가 중심을 잡을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2차 안이 나왔는데 2차 안도 1차 안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차 안은 당이 합의했을 때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당이 이제 토론을 거쳐서 합의한 것이 아니라 대다수 의원님들은 내용을 알기가 어렵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세세한 조문 하나하나가 기술적으로 검찰에 숨어있는 생각들이 비어있는데 그걸 짚어낼 수 있는 눈은 없었고 우리 눈에는 일부 보이지만 또 그걸 말할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고 왜냐하면 의총에서 3분씩 얘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술적이라는 말은 수기를 하기에는 기술적 어려움도 있는 거지만 곳곳에 법기술자라고 제가 처음 얘기를 꺼냈는데 그 법기술이 다 들어가 있는 표현들이 있었어요. 그걸 기술적으로 기술자만 걷어내는 거예요. 그걸 법사위한테 맡겨달라라고 유보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유보를 깊이 안 들었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 당론이 예. 통과됐으니 그 다음부터는 깊이 안 들었던 주체를 누굴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대체로 청와대에서 왜 수기를 하라고 시켜서 네, 내려보냈는데 네. 왜 수기가 안 되느냐? 이게 네, 대통령 네. 말씀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총이 대체로 그 1시간 전에 열리거나 30분 전에 열립니다. 그러면 원내 상황, 그다음에 여러 종합적인 원내가 처한 것들을 예. 공유를 한 다음에 이제 이 법안에 대해서 잠깐 논의해 봅시다이니까 예. 길어야 30분에 한 뭐 대여섯 분이 말씀하시고 대체로는 이제 언론 보고 예를 들면 우리는 법률가니까 네. 너무 상식적인 법적 용어인데 네.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한다 하는 것은 자유심장주의에 반하는 거니까 법외국의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논리칙과 경험칙 그 기준이 뭐야? 하시는 분들도 이런 있- 추상적인 용어가 네. 어딨어? 이렇게 질의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이것은 사실은 이 법률 강의를 해드려야 되는 거니까 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기할 공간으로서 의총은 적절하지 않은 그래요? 것인데 네. 실제로 수기를 위해서 세미나도 열고 공청회도 열었지만 그것은 주최한 의원님들만 잠깐 와서 들여다보고 가고 대체로는 그 수기하는 긴 시간 전문가 토론이 그래요? 있었지만 네. 들을 수가 없고 듣기도 어렵고 안 오시는 거죠. 예. 예를 들어 이제 지난번 금투세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네. 할 때 전문가들이 이제 A팀, B팀 나눠가지고 토론을 하고 질문도 하고 중계도 하고 그랬어요. 예. 그런 것처럼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예. 특별히 무대를 마련해서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 질의를 받고 응답하고 하는 전 과정이 예. 방송을 통해서 중계가 되면서 국민들도 알게 하고 하는 그런 게 한 두세 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본회의 입장 전에 예. 여는 거기 때문에 대강 피곤해하시고 이제 빨리 논의하고 본회의 입장합시다 이제 이러니까 그냥 자꾸 뭔가 문제 제기를 하면은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 같은 인상을 주는 거예요. 다 잘 내용 잘 모르는 분들한테는. 뭔지 알겠습니다. 네. 보안 수사권은 컨센서스 있습니까 지금? 있죠. 이미 예. 뭐 공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뭐 보안 수사 요구권 정도로. 네, 공감합니다. 끝까지 방심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보안 수사권 하나입니다. 특히 이 건으로 보안 수사권을 날려야 하는 것은 이미 명백해진 사실입니다. 이 사건이 단순히 사기꾼 몇 명의 일탈이 아닌 이유는 이 판을 키우고 유통한 배후에 거대 언론과 정치 검찰이 완벽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악마하기 위해 교차 검증도 없이 전국 방송으로 틀어댑니다. 선거판을 흙탕물로 만들려는 명백한 정치 목적을 가진 보도였습니다. 경찰이 수사해보니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 날조니까 기소해야 한다고 올렸는데 보안 수사권 운운하며 검찰은 장영아 우리 편이네 하고 캐비닛에 처박아 버립니다. 원래 재정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될 확률은 채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1%의 기적을 뚫고 유죄를 끌어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검찰이 보안 수사로 덮으려 했던 날조의 증거가 법관의 눈에도 너무나 명백하고 뻔뻔해서 도저히 덮어줄 수 없는 수준이었다는 뜻입니다. 이걸로 검찰의 보안 수사권은 무조건 날려야 한다는 걸 다시 증명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